안녕하세요. 저는 85세의 나이에 여전히 현역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 서봉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아직도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지 제 건강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60세였고 갑자기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게 되었고 그것과 함께 고혈압까지 겹쳐서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손가락 관절이 굳어지고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제게 앞으로 거동이 불편해질 것이라며 휠체어를 타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제가 이제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은 제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내 몸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구나. 그날 밤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결심한 후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평생 축적한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하나의 중요한 질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침 5분 습관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휠체어를 타게 될 거라던 제가 지금은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나이를 보고 놀라지만 사실 그건 저의 작은 습관 덕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그 습관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활기차게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점은 건강한 노년과 병약한 노년의 차이는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아침 습관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단지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아니 20년 이상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5분은 단순한 운동이나 수련이 아닙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스마트폰이나 TV를 켜기 전에 5분만 투자해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1년, 5년, 10년 뒤 여러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60년간의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아침 5분 습관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유하여 놀라운 결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커피나 차를 마시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마시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몸은 많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40년 넘게 만성 변비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통받던 박정숙 씨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79세였고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는 것이 고통이었으며
심지어 외출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고 수십 가지 약을 복용했지만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정숙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배가 항상 불러있고 가스가 차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외출도 두려워요. 박 씨는 매일 아침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것이 40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권한 것은 아주 간단한 변화였죠. 바로 찬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한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박정숙 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복에 찬 음료를 마시면 위장 점막이 수축하고 장 운동이 억제됩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장 연동 운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돕습니다. 박정숙 씨는 반신반의하며 제 말을 듣고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지만 4일째 되던 날 박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배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 놀랍게도 박정숙 씨는 약을 모두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손녀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식사도 즐기며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미지근한 물이 위장과 장을 편안하게 깨우고 소화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하루의 소화력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장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빈도가 41%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지근한 물이 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화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올바른 물 마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250ml에서 30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준비합니다. 이 양이 장 운동을 자극하기에 적절한 양입니다. 둘째, 물은 37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여야 합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적당합니다. 셋째, 한 번에 마시지 말고 천천히 5분에 걸쳐 나누어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천천히 깨어나고 장 운동이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또한 물을 마신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난 후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효율이 크게 향상되며 소화 불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매우 간단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셔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켜고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혈류가 순간적으로 감소하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77세의 황미경 씨를 기억합니다. 황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고 급하게 일어나다가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8시간 동안 발견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미경 씨는 그때 정말 죽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박사님,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쓸쓸하게 죽는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찾아왔지만 이제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황미경 씨는 그 후 척추골절로 6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어지러움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다양한 검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나이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황미경 씨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를 켜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기지개를 켜는 동작은 사실 매우 간단하지만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혈류를 최대 20%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동작은 근육과 관절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아침에 기지개를 켤 경우 낙상 위험이 32% 감소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황미경 씨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5분간 기지개를 켜는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3주차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박사님, 믿기지가 않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어지럼증 없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아요. 6개월 후 황미경 씨는 아침 산책을 즐기고 심지어 노인 탁구 교실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기지개를 켜는 습관은 정말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 기지개 켜기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온몸을 늘려주세요. 이때 발끝까지 쭉 펴면서 10초간 유지하고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척추 디스크 사이에 압력을 줄여주어 척추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전히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좌우로 몸을 기울이며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각 방향으로 10초씩 유지하면서 이 동작을 반복하면 내장 기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앉은 자세로 바꾸고 목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5회씩 돌려줍니다. 이 동작은 목 주변의 미세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 등 근육을 늘려주세요. 10초간 유지하고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아침 에너지 레벨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호흡과 함께 어깨를 으쓱했다가 내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온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기지개 운동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하지만 특히 어지럼증과 낙상을 예방하고 몸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 간단한 기지개 스트레칭으로 몸을 부드럽게 깨워보세요. 기지개를 켤 때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하루를 보다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손가락 운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TV를 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5분만 투자해서 손가락 운동을 해보시길 권유합니다. 아침에 손가락 운동을 하면 뇌가 활발히 깨어나고 하루의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 운동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 운동은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손가락 운동이 치매 위험을 최대 35%까지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뇌의 혈류량이 15%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는 72세의 노영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평생 물리학을 연구하셨고 복잡한 방정식을 풀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갑자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마트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며 약물 치료를 권유했지만 교수님은 약물의 부작용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 박사님,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제 두뇌가 이제 저를 배신하는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치매 환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것이 바로 손가락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님이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복잡한 내 기능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손가락 운동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그 후 노 교수님은 매일 아침 5분간 손가락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운동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점수가 28% 향상되었고 6개월 후에는 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손가락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먹을 꽉 쥐었다가 힘껏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때 손가락을 최대한 벌려 손바닥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뇌의 혈류량이 15% 증가합니다. 둘째, 엄지손가락으로 나머지 손가락을 하나씩 터치하며 숫자를 셉니다. 예를 들어 1, 2, 3, 4 순서로 반복하며 숫자를 바꿔가며 해보세요. 이 동작은 뇌의 좌우 협력을 돕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위바위보를 혼자서 10회 반복합니다. 빠르게 손가락 관절을 움직이면서 반응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반대 손으로 각 손가락 끝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손톱 주변을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이 방법은 손가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양손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바닥을 바깥으로 향하게 한 채 팔을 앞으로 쭉 뻗어 10초간 유지하고 3회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손가락 관절뿐만 아니라 팔의 혈액순환도 촉진합니다. 제가 일본 도쿄 대학의 신경과학자들과 협력하여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손가락 운동을 매일 5분간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3% 느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5분만 손가락 운동을 해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두뇌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목과 어깨의 경직은 더욱 심해집니다. 잠자는 동안 고정된 자세로 인해 목과 어깨 근육은 경직되기 쉬운데 이로 인해 두통이나 목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만성 두통을 겪은 이상철 씨와 같은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상철 씨는 71세로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근무한 후 은퇴한 분입니다. 그는 평생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며 목과 어깨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고 그 결과 만성 두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진통제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소 박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요. 이제는 약도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나요? 그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상철 씨의 상태를 보고 저는 그에게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권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스트레칭이 이렇게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5분간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성 두통의 발생 빈도가 47% 감소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스트레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상철 씨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스트레칭이 내 두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그는 매일 아침 5분간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두 번째 주부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박사님, 이제 아침에 두통 없이 일어나는 날이 생겼어요. 진통제를 복용하는 양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제는 약 없이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제 아침 신문을 읽을 때 두통 걱정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5회씩 돌려주세요. 이 동작은 경추 주변의 근육의 혈액순환을 30% 이상 증가시킵니다. 둘째, 어깨를 으쓱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올릴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릴 때는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어깨 근육의 긴장도를 25% 감소시켜줍니다. 셋째, 두 손을 깍지 끼고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유지하고 3후에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척추 디스크 사이의 압력을 줄이고 신경 경로를 확장시켜 주어 어깨와 목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한쪽 팔을 가슴 앞으로 뻗고 반대쪽 손으로 부드럽게 당겨 어깨를 스트레칭합니다. 양쪽 각각 10초씩 유지해 주세요. 이 스트레칭은 승모근과 삼각근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 다섯째,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목 뒤쪽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세요. 이 동작은 두통의 주요 원인인 후두부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미국 노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경우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평균 30% 향상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보다 더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긴장성 두통을 예방하고 목과 어깨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켜거나 TV를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아침 5분을 투자해서 복식 호흡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복식 호흡은 여러분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식 호흡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여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76세의 정민호 씨는 평생 고혈압과 불안증으로 고생했던 분입니다. 정 씨는 특히 불안 발작이 심해 외출도 두려워했습니다. 서 박사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마치 언제든 심장마비가 올 것 같은 공포감을 느껴요. 정민호 씨는 여러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복식 호흡을 권유했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혈압을 낮추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만 해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민호 씨는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조차 어려워했지만 점차 호흡이 깊어지고 안정되었습니다. 2주 후 그는 처음으로 혼자서 동네 슈퍼마켓에 다녀왔습니다. 서 박사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동네 슈퍼에 다녀온 것이 뭐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승리였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불안 없이 외출을 했거든요. 2달 후 정 씨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그가 복용하던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에너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너지가 유지되며 손주들과 공원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식 호흡이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하루 5분의 복식 호흡만으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복식 호흡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안하게 앉아서 한 손을 배 위에 얹고 배가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둘째,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세요. 배가 손을 밀어내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셋째, 2초간 숨을 멈추세요. 이 순간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미세하게 상승하면서 모세 혈관이 확장되어 산소 전달 효율이 높아집니다. 넷째,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를 집어넣습니다. 이때 입술을 살짝 오므리고 마치 촛불을 끄듯이 천천히 내쉬세요.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세요. 복식 호흡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이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5분만 복식 호흡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어떤 변화를 겪을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아침 5분 습관을 통해 깨달은 점은 건강은 작은 습관들의 누적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에너지와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 운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지개를 켜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어지럼증을 예방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기관을 깨워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은 통증을 완화하고 긴장성을 줄여줍니다. 복식 호흡은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습관을 매일 5분만 투자해서 실천하면 여러분은 1년, 5년, 10년 후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TV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오늘 소개한 5가지 아침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달 후에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85세가 된 지금 매일 아침 5분씩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주말에는 등산을 즐기며 저녁에는 손자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세요.